본능적으로 살린다면은 자연히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본능이란 건 이익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다 하는 거니까. 인간이 그런 인간 외의 다른 생명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딱 하나가 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휴머니즘이라는 그 전까지의 가장 완벽한 걸로 믿었던 철학이 점점 쇠퇴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휴머니즘이 중요하고 맞았죠. 근데 지금은 인간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인간이 일단은 너무 많아졌죠. 한 80억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중요도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이제 어떤 종류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문명 전반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다른 생명체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은 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거미의 어떤 종류는 또는 사마귀는 교배하면서 또는 교배하고 나서 수컷이 암컷에게 잡아먹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암컷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닥 큰 감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그런 인간 외의 다른 생명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딱 하나가 있어요. 본능이 아닌 비본능의 세계를 찾아낸 거예요. 비본능의 세계. 비본능의 세계는 뭐냐면은 본능을 거역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살린다면은 자연히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본능이란 건 이익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다 하는 거니까. 이 비본능의 세계는 이기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이기를 넘어선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타의 세계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귀찮고 힘들고 손해를 보고 위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안전해지고 좋아진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거든요. 내가 나빠지더라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걸 하겠다. 그 힘으로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21세기에 와서 그게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조금 문제가 그런 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 긴 세월을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해, 손자, 손녀가 가난해.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나쁜 놈들 하면 때려잡으려고 나섰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치 평가적 삶을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보화의 시대에 너무 다양한 시각이 나오니까 구태여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것에 이제 집착할 필요가 없다. 뭐가 맞다는 거냐, 뭐가 틀리다는 거냐, 다 혼재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삶이 살기는 편해졌지만 참으로 인간답게 살기는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을 잘 살 것인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도 있지만 돈을 많이 안 벌겠다는 꿈도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은 그게 대략 좀 잘 안 이루어지고 허황되고 무엇보다도 돈을 벌어서 실현하려고 하는 쪽으로 몸이 잘 안 가져요. 그 거꾸로 가져요. 돈 벌어서 부모, 형제, 막 친구들 잘해주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고 돈을 벌지만 벌면 벌수록 자꾸 남의 걸 뺏고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힘, 우리가 생존 경쟁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힘, 그걸 우리가 편의상 외면의 힘이라 그런다면은 이 외면의 힘은 매우 안타깝게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깨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모두가 선망하는 힘을 가지면은 다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꿈만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는 또 그 잘못된 교육 탓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학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직장에 가서 자꾸 남을 이겨내려고 해요. 우리 직장에 과장이 20명이다 하면 19명 과장을 내가 빨리 적기고 인정받고 해서 부장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그럼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1등 해라. 1등 하면 선생님은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부모는 더 좋아하고 자꾸 1등이 중요하죠. 그러나 1등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제 1등이라는 것이 되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자꾸 안 놓치려고 해요. 자꾸 1등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소집단에서 1등이 되지만 사회라는 데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꾸 올라가면서 1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스스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요. 그 힘에 굴복해요. 힘이 아까 얘기한 그런 외면의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힘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 내면의 세계에 눈을 좀 뜨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외면의 세계로 달리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헤어나요. 인류의 스승들은 다른 힘을 키우라는 거죠. 내면의 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과장 19명을 추월하고 1등 될까? 빨리 진급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안 보이게 얘네들을 도와줄까를 고민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도 있지만 나 돈 많이 안 벌겠다. 대신 검소하게 살겠다. 그리고 나의 남는 시간과 열정을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일에 내가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바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확고부동하게 전자보다 후자의 길이 낫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큰 사람들을 보세요. 언제나 나의 이기적인 조그만 삶, 내 눈앞의 삶보다 좀 더 큰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다 인류 스승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갔느냐?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못 따라가느냐? 쳐다만 보고 못 따라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내면의 힘 한 조각을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삶이 옛날처럼 편안하게 살기가 되게 어려운 삶이 돼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되게 살기가 힘들고 인간의 본능과 이기심과 야욕이 난무하는 너무 거친 곳이다. 이런 곳에 우리는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내던져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너무 삶이 어려워요. 많은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뭐가 옳으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당장 현실적인 편안함이나 어떤 물질적인 위안보다도 사실은 내면적 정신적 위안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런 자리에도 와 있고 할 텐데 이 가치가 난무하고 충돌하는 이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한 바를 얘기하자면 이 세상을 잘 사는 데는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조건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700만 년 살아오면서 인간은 자기 혼자 할 때 거의 죽거나 괴로웠거든요. 뭉쳤을 때 안전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뭉쳤을 때 오는 기쁨이 크도록 우리가 유전자가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가장 큰 힘이에요, 또. 남을 한 번씩 도와본 사람은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길로 자꾸 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잘 사는 방법은 지금 내가 얘기한 자기 내면의 세계를 가지는 겁니다. 진지함이든, 성실함이든, 노력이든, 사랑이든, 정직이든, 이런 걸 하나, 내면의 가치를 하나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는. 다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하나만. 정직 그러면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정직 엄청나게 어려워요. 교수한테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강의 너무 재미없어서 못 듣겠어요. 외면의 힘하고는 반대로 외면의 힘을 가질수록 자꾸 자기가 약해지잖아요. 내면의 힘은 그걸 한번 가지게 되면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자꾸 점점 세져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여러분들이 좀 택하기 쉬운 건데 자기만의 파라다이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자꾸 기울이는 겁니다. 남보다 나아지는데, 돈 버는데 거기에 쏟는 노력이 아니라 나는 뭘 좋아한다. 그럼 자기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그걸 자꾸, 인간이라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몇십 년 쏟으면은 굉장히 큰 자기 왕국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어지러운 세계를 천국으로 바꾸죠. 세계가, 이 온 천지가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만의 파라다이스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세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택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뭐 하는 사람들 다 만나봐도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소인배들이고요. 알고 보면 참 초라해, 다 누더기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힘이 있고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은, 제가 충청부터 제천에 살거든요. 그날 이제 월요일 새벽에 사우나를 갔는데요. 옷을 다 벗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불러요. 저기요 하고 불러서 보니까 50 초반 정도 된, 초중반 된 사람이 저를 부르는데 자기는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데 하여튼 뭐요? 그러니까 혹시 이 부근에 고급 빵을 파는 좋은 빵집이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파리바게뜨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섰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제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얼굴도 좀 편안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아닌 모양이죠.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날이 월요일 새벽인데요. 금요일 날 제천에 내려와서 금, 토, 일, 3일을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할머니들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고급 빵이라도 좀 사드리고 가려고 이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옷장 문을 열어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줬거든요. 예. 그 전날 일요일을 고스톱을 해서 땄는지 하여튼 한 30만 원 있은 것 같아요. 돈을 주니까 이 사람 얘기가 저 돈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도 동참하고 싶으니까 같이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3만 원을 세가지고요. 나머지는 돌려주면서 그럼 자기 돈하고 합쳐서 그렇게 사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그 표정, 그 많은 그 권력자, 그 많은 부자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그 편안함, 그 느끼지 않는 힘, 그 옳은 것에 대한 의지, 존경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로 끝낼게요. 고맙습니다.